이제 한국 검찰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먼저 따지려면 이 예. 총독부 검사를 좀 봐야 돼요. 총독부 검사. 예, 조선 총독부 시절에는 검사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조선 총독부 재판소 소속이었어요. 그 재판소도 행정부 소속이요. 따지고 보면 재판 소속. 예, 조선 총독부 재판소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검사의 직업 윤리라는 게 당연히 있겠죠. 검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역할을 요즘 이제 하는 게. 국회에 나와서 네. 검찰총장이나 검찰 그 고위 관료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네. 내려놓고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맨날 말만. 말만 하면 법과 원칙에 그쵸. 따라서요. 총독부 검사들도 물론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에 앞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것도 그 사람들의 총독부 검사 판사뿐만 아니라 총독부 관리들의 직업 윤리를 지배했던 것은 천황폐하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아. 천황제 군국주의 국가니까 모든 것은 천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직업 이건 윤리 뭐 자체가. 직업 윤리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예. 법을 위해 네.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천황폐하를 위해서예요. 천황폐하를 위해서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특히 이제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기에 군인들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가 뭐라고 천황의 뜻을 거슬려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뭐 이제 우리가 식민지 잔재 청산을 얘기할 때 인적 청산 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의식 청산이 더 중요했어요. 전혀 안 이루어지고. 모든 이제 관공서에 있었던 사람들, 경찰조차도 경찰들이 더 했죠. 늘 이제 자기들이 당신은 왜 검사 노릇을 하느냐, 검사 직무 수행의 원칙이 뭐냐, 이제 예컨대 이렇게 부르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대일본제국과 천황폐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일 수밖에 없었죠. 예. 그렇게 얘기해야 했고 그렇게 자기 직업 의식을 다져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검사들은 항상 그랬어요. 법과 원칙, 무슨 뭐 독립운동 이런 것들 전부 이제 특히나 혹독하게 독립운동가들을 다뤘던 것들도 이게 천황을 반대한다, 천황을 거역한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질했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다뤘던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해방이 됐죠. 예. 어땠을 것 같으세요? 더 이제 나라는 해방 이후에 혼란에 접어들었고 본인들은 기득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46년도에 미군정이 예. 이제 총독부 검사들을 일괄 해고하긴 해요. 네. 근데 그래서 미군정은 이제 검사들을 임명하면서도 이제 해방된 나라니까 이 식민지 잔재 청산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예. 그래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초기 검사 네. 담당자들은 이제 일제강점기 나름대로 명망이 있었던 요즘으로 치면 인권 변호사에 해당하는데 독립운동가들 변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사총장이었고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승만 정부 들어오면서 확 바뀌어요. 이승만 정부는 다시금 일제강점기 검사 출신들이 유능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이제 그 유능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폐하에 그쵸. 뜻에 따라 수사하던 예. 그 버릇을,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승만의 뜻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식민지 검사였던 사람들, 식민지 판사였던 사람들을 다시 중용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요직에. 끈이 떨어졌는데 소위. 근데 다시 불러들이는 건가요? 다시 살아난 거죠. 이제 임무를 부여하고. 총독부 시대의 검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네.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는, 그러게요. 충성하는 안중근 의사를 신문했던 검사처럼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게 아니에요. 윗선에서 이걸 단독 범행으로 처리해라라고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수사 지침에 따라 수사하는, 자기가 스스로 법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예. 해석할 수 있음에도 자기의
법정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음. 지침이면 따르는 예.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검찰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1970년대 네네. 말까지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일본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해요. 5.16 이후에 박정희 이제 법무담당이었던 신직수를 빼면 거의가 일본 대학을 나왔고요.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들이고 왜 더 심각하냐고 하다가 말씀을 드렸냐면 네.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 미국물이 좀 들어와요.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미국에서 단기 연수라도 교육받고 오고 이른바 일본 제국주의 문화를 털어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식민지 잔재가 청산이 되는데 예. 이 검찰은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어. 내내 뭐 와세다 대학, 도쿄 예. 메이지 대학, 도쿄 대학, 무슨 도호쿠 대학 이런데 법문학부 졸업하고 식민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일제강점기 검사나 이런 걸로 하고 있다가 잠시 이제 해방되고 나서 변호사 개업했다가 다시 검찰로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검찰총장을 맡죠. 80년대 돼서야 이제 시간이 해방되고 3, 40년이 지나서야 이제 국내 대학 출신들 네네. 이제 검찰총장이 지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으니까 인식이 쭉 전해 내려져 왔겠죠. 인식보다 조직 문화가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지죠. 조직 문화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그게 게다가 이게 또 법적으로도 검사 동일체 원칙 그래서 검찰총장이 전체 검찰을 대표하고 그 수사 지휘에 따라서 검사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잖아요. 검사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예. 별도로 네. 수사 지침을 정하고 수사하고 이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수사 지휘권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까지 가졌기 때문에 예. 이제 그야말로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의 충성하는 대상은 국민이거나 국가이거나 민주적 통제가 아니에요. 항상 윗선이었어요. 대통령이 지시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 엄청난 인권 유린 사건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74년도에 있었던 벌써 50주년이 지났어요. 인혁당 사건. 예. 얼마 전이었던 것 같으네요. 인혁당 8명 사법살인 사건. 그다음에 뭐 민청학년 사건. 그 외에 또 뭐 수많은 이제 의문사 국가폭력의, 사건, 예. 국가폭력 사건들. 거기 검사가 안 낀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네. 해서 사람이 죽고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다. 억울하게 기소돼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고 뭐 몇십 년씩 감옥에 있었거나 심지어 사형당했거나 그런 사람들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좀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느끼는 거는 사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기소했던 검사 중에 그때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기소했다. 사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부끄럽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예.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법치를 담당하는 검찰의 조직 문화가 돼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청산의 문제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검찰이야말로 정말 식민지 잔재가 온전되고 썩어서 여전히 그런 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고요. 게다가 그래도 이제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검찰이 쉽게 말하면 단순한 예. 식민지 잔재의 본산 이 정도로 이제 청산을 못했으니까 우리 네. 사회가 청산을 못해줬으니까 그랬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핑계 댈 때가 있었거든요. 그 국정원이 그렇게 시켜서 한 거야.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야. 예. 이렇게 핑계를 대왔어요. 그런데 87년 이제 현행 헌법 체제가 되면서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때 내내 이제 정보기관이 검찰의 상위에서 마치
사건을 처리를 지시하고 하는 관행들이 유지됐었지만 그 이후에 적어도 98년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정보기관이 글쎄요 뭐 협력은 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간첩 조작 사건 네네. 같은 경우는 국정원과 검찰의 협력 예. 사업처럼 돼 있었잖아요. 했겠지만 이제 위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럴 핑계를 댈 수도 없는데 여전히 식민지 검찰과 비슷한 청사포 검찰과 비슷한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이제 뇌물 받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자기들이 떡검 받는 이런 얘기를. 얘기 많이 나오죠. 95년도에 당시 MBC 이상호 기자가 폭로하고 네. 또 노회찬 의원이 폭로했던 삼성 떡값 사건, 예. 그다음에 그 뒤에 김영철 변호사가 폭로했던 이제 삼성의 일반 검찰에 대한 정기 네. 뇌물 상납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나올 때마다 폭로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당장 받은 사람은 멀쩡한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높아졌었던 것이고 역대 정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인부소불위의 권력이고 자기가 수사하고 싶은 대로 수사하고 예. 죄를 지어도 내가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이것이 사실 법치는 일반 국민은 법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 법을 어기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뭐 법질서를 파괴한다 이런 식의 비난을 언론들이 쏟아붓는데 그건 파괴가 안 돼요.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떤 예컨대 야당 대표 부인은 7만 8천 원 때문에 예. 130차례 압수수색을 받는데. 당하고 대통령 부인은 23억이 있어도 휴대폰 반납 압수당하고 오히려 가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받았는지 그러고 오는 그런 검찰이잖아요. 이런 좀 현상이라서 좀 암담하죠. 이게 정말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그쵸. 먼저 한 것이 검사와의 대화. 그 이전에 예. 그냥 여성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그쵸. 임명을 했죠. 예. 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인데 결국 못했죠. 그리고 평검사와의 대화. 평검사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고참 검사들은 다 식민지 잔재 청사포 검사의 물을 전혀 못 벗어 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젊은 검사는 그래도 좀 낫겠지 하고 불렀더니 똑같더라. 우리가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저는 대학생 때였는데 검사들이 엄청 고압적인 태도로 어. 막 쏘아붙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 예, 얘기를 하신 게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예. 아니 어떻게 검사들이 저렇게 사람 대놓고 대통령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욕을 주지. 그리고 막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이제 웃으면서 내려다보면서 네. 소환하고 결국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명박 정권이 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만 정권의 그 과잉 수사는 모욕 주기는 검찰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좀 정도였었는데도 대체로 좀 그런 방식으로 좀 피해 왔어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이제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전 정권 수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전 정권 수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무슨 저 사위를 부정 네네. 채용해서 예. 월급 명목에 뇌물을 줬다는 예. 등 뭐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는 전 정권 수사를 함으로써 이제 정권 담당자가 이거 조금 더 이제 이 수사 끝날 때까지만 지켜보자게끔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정권 말기쯤 되면 그동안 수집한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비리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캐비넷을 소위 연다고 그렇죠. 하는. 캐비넷을 가지고 네. 일종의 좀 압박을 가해서 검찰 개혁을 막고 이게 노무현 정권 이래 사실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이 개혁을 피하는 방법, 시기별로 이제 줄타기를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해왔었는데, 근데 사실 70년간 그러니까 한국 검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청독부 검찰의 잔재를 벗어나려고 해본 적도 없고 벗어난 시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여전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하는 것이 하나의 조직 윤리가 돼 있고 사건을 정말 공정하게 기소한 사람보다도 조작을 잘한 사람, 네.
위의 지침대로 음. 엉터리 수사를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이 난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왔고 예. 해왔는데 이제 이번 정권의 특징은 정권 자체가 검찰이거든요. 음. 검찰 정권이에요. 하나의 그냥 어떤 정부 부처로서가 아니라 이제 아예 전체가 이제는 위가 없죠. 그러니까요. 위가 없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이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네. 이건 법치를 농락하는 주체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법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를 너무나 명료하게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좀 개혁에 대한 이제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 검찰을 본인이 개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국민이 개혁해 줘야죠.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처음엔 국가를 대신해서 억울함을 소를 제기하는 제기하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집단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공동체에 더러운 데가 있으면 닦아내는 청소도구 내지는 걸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청소도구가 있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걸레를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이게 묻는 데마다 더 더러워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도 와 있다. 이제 한번 빨 때가 됐다. 예.